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첫 시간입니다.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의 첫 시간은 표준형의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원의 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당연히 원의 정의죠. 원의 정의를 모르시면 어떻게 원의 방정식을 세우겠어요. 그치? 원의 정의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학에서 정의는 정말 중요하니까. 자, 원의 정의는 뭐냐? 뭘까? 원의 정의? 원은 일단 정의 내려면 한 정점이 필요해요. 한 정점. 한 정점에서 떨어진 무엇이 같은? 거리가 같은. 자기가 말 못하면 자기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원의 정의. 정의는 외우시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그 점은 동점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동점의 자치, 동점의 모임, 동점의 집합, 동점을 나타내는 도형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한 정점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럼 정점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점이니까 여기서 좀 내려오면 정점이니까 1,2를 한 점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0도 있을 수 있고요. 0,0도 잡을 수 있고 3, 마이너스 1도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이 쭉 있을 거야. 그리고 거리가 같다 그랬는데 거리를 우리가 거리가 얼마냐면 그러면 거리가 3으로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거리가 1로 가까이 간다. 거리가 5로 가까이 5로 갔다. 거리가 좀 기분 나쁘면 루트 3으로 가까이 3으로 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루트 2 할까요? 루트 2로 갔다. 그다음 동점이니까 움직이는 점이잖아. 움직이는 점이니까 우리가 걔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점 P가 있는데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x, y라 둬도 되고요.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둬도 되고 점 P의 좌표를 알파, 베타로 둬도 되고요. 점 P의 좌표를 라지 x, 라지 y로 둬도 되겠죠. 동점은 x값과 y값이 뭔지 모르니까 움직이는 점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보자. 자, 그리고 이제 얘를 하나씩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은 직접 할 거야. 여러분도 최소한 내가 지금 4개를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2개 정도는 예를 들면서 똑같이 설명을 해야 돼요. 원의 정의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원이 있는데 시작을 할게. 지금부터. 첫 번째 여기 지금 한 정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한 정점. 한 점점의 좌표를 지금 여기 정점을 딱 잡을 거야. 그 정점을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니? 이 정점을 우리는 원에서는 특별히 얘를 중심이라 그래요. 원의 중심이라 그래요. 됐죠? 원의 중심을 보통 알파벳 O로가 많이 써요. 알파벳 O로. 그래서 얘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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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라고 한번 해볼게. 똑같이 하는 상관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중심은 O라고 많이 씁니다. 자, 그럼 1번을 우리가 풀어보면 여기 중심 좌표가 얼마야? 지금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가 같다고 그랬는데 그 거리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에서 뭐라고 부르지? 원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거리가 같은 값을 떨어진 거리가 같다 그랬는데 그 떨어진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반지름이라고 부른다. 그지? 반지름. 반지름. 보통 반지름을 기호로 R이라고 많이 써요. 레이디오스라 그래가지고 첫 글자를 따가지고 레이디오스 이렇게 씁니다. 상관없습니다. 영어 시간이 아니잖아. 레이디오스라고 그래서 첫 글자로 그래서 반지름을 써요. 그래서 반지름 R이라 쓸 거야. 그럼 지금 반지름 얼마야? 지금은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3이니까 요 길이는 3이라고 써봅시다. 그리고 여기 임의의 점 P가 있는데 임의의 점 P가 지금 x, y라고 뒀어요. 그냥 동점이네. 자, 점이 여기 임의의 점이 있어. 막 움직이는데 그 점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1,2에서부터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3이 되도록 움직였대. 그럼 점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2개 있으니까 우리 당연히 뭘 할 수 있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 자, P고 여기가 편해서 5라고 합시다. 여기 5랑 P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5P의 길이가 얼마이다? 3이다를 이용해서 풀겠지. 5P의 길이는 x-1 전체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에 루트 씌울 거 아니야. 그치? 루트를 이렇게 빵 씌울 거야. 루트를 씌우면 얘가 얼마다? 3이다. 그럼 루트를 없애면 양변을 제곱하겠죠.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시작. x-1의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y-2의 제곱은 얼마가 돼? 9가 되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해봤다면 어떻게 됐다고? 시작.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9가 됐다. 이렇게 되죠. 됐죠? 이해 되시죠? 자, 여러분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해봐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녀석은 중심좌표를 우리가 얼마로 잡았냐면 마이너스 1,0이라 뒀잖아. 그지? 마이너스 1,0이라 뒀고.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라고 그럴까? 떨어진 거리, 반지름이 얼마인데, 그러면 얘는 거리가 1이라고 그러고요. X좌표, Y좌표를 각각 우리가 어떻게 잡았냐면, 지금 A, B라고 잡았어.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 OP의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지. 루트를 씌워서 1이 됐으니까 당연히 루트를 없애면요. 툭툭 제곱을 하면 제곱해도 얘는 1이네. 그리고 얘는 없애면 되겠죠? 제곱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마찬가지 얘를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자, 두 번째 녀석을 한번 해보자. 세 번째 구하면 아니라 세 번째는 한 정점이 0,0, 다른 말로 중심이 0,0입니다. 떨어진 거리는 5가 되고요.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뒀네요. 임의의 값으로 그냥 몰라 알파, 베타로 뒀어. 그럼 떨어진 거리가 얼마가 되지? 5가 되죠.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루트 씌운 게 2야 5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한번 써볼까? 25. 되시겠어? 되겠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25. 자, 그러면 4번. 4번은 중심좌표가 얼마야? 3, 마이너스지? 3,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지금 떨어진 거리가 루트 2라고 했어. 그리고 얘는 라지 x, 라지 y로 뒀네요. 라지 x, 라지 y로 뒀어. 자, 식 세우지 말고 바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우리 한 방에 한번 구해볼까? 되겠어? 생각할 수 있을까? 얘를 팍 보자마자 얘는 원의 방정식이 시작. 안 되겠어? 한번 생각해봐. 시작. 틀려도 괜찮아. 시작. 라지 x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 플러스 라지 y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은 2다가 되겠지. 아실 것 같아. 모르겠다? 이 떨어진 거리가 이 두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2잖아. 떨어진 거리가 2야. 그럼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아닐까요? 거리가 루트 2면은 거리의 제곱은 2잖아요. 루트를 없앤 거니까. 그지? 이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 하는 녀석이야.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녀석을 원의 방정식 중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한 번 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 원의 방정식에서 표준형이라 불러. 되니? 그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도대체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를 해야지. 되니? 원의 방정식에서 표준형을 우리가 지금 공부했어. 표준형은 어떻게 식이 생겼을 때 표준형이라 할까? 그게 중요한 거지. 표준형이란 말은 필요 없어. 표준형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어떤 형태? x, y에 대한. 물론 꼭 x, y가 아닐 수도 있죠. 미지수가 두 개지. a, b일 수도 있습니다. 라지 x, 라지 y일 수도 있어요. x,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갖고 있네. 그렇죠?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갖고 있어. 그지?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가 거꾸로 원의 방정식을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만약에 4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반대로. 반대로? 선생님 반대가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알아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 중에서 표준형을 세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표준형을 알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완전 제곱식의 꼴이 딱 주어지자마자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야 돼? 중심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중심좌표는 얼마일까요?
1,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겠죠. 잘 모르겠다고? 그래, 알았어. 잘 모르겠어. 그럼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자. 자, 이제 조금 더 일반화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원의 뜻이 뭐라고? 시작. 한 정점에서, 자, 점 A를 내가 그냥 A, B라고 둘게. 떨어진 거리가 같은 그 떨어진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할게. 아닌가? 위에가 작을까요? 위쪽으로 가서 돌아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지금 우리가 신나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이제 다 날려버릴 거예요. 미안하지만 날려버릴게요. 자, 이렇게 날려버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날려버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싹 다 없애고 좀 더 일반화적인 풀이를 한번 해보자고. 자, 한 정점을 우리가 A, B라고 두봅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리를 반지름을 R이라 둬볼게요. 동점은 X, Y라고 두면 시작. 식이 어떻게 돼? X-A 전체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R 제곱이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분석을 해보자. 분명히 얘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완전 제곱식의 형태에서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냐고? 여기서 중심좌표를 찾을 수 있어. 중심좌표. 어떻게 찾지?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x좌표가 얼마야? 지금 A. 중심좌표 어떻게 찾는다고? 완전 제곱식이 0이 되게 하는 y값이 얼마야?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y값 얼마니? b구나. 그렇지? b구나. 그래서 b 이렇게 쓰신다.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녀석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이 뒤에 있는 녀석은 이게 뭐야? 상수잖아, 상수. 그지? 어차피 거리는 상수니까. 그러면 r제곱에서 상수항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상수항에 루트를 씌워야 반지름. 상수항에 루트를 씌워야 반지름. 얘가 만약에 16이잖아? 그럼 반지름은 4인 거야. 얘가 만약에 4잖아? 반지름은 2겠지. 얘가 만약에 2잖아? 반지름은 루트 2가 될 거야. 맞니? 알겠지? 그래서 좀 우리가 조금 더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내려오자. 자, 이걸 우리가 잘 안 돼. 그러면 연습을 해볼게. 자, 완전 제곱식 이하가 아니라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지. 자, 시작. x-a 전체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얘기할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고? 중심좌표가 얼마고? a, b고요. 반지름은 여기 상수항에 절대값 루트를 씌운다 하시면 되죠. 상수항에 루트를 씌운다. 상수에 루트를 씌운다. 이렇게 합시다. 됐나요? 한 번 더 해볼까? 그러면 다시 한번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은 9가 있다. 중심좌표가 얼마일까요? 시작. 마이너스 1, 3이 되겠죠. 반지름은 3이 되겠죠. 그렇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가 있다. 중심좌표는 2, 0. 반지름은 2.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야. 중심좌표는 선생님 없는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얘가 0이 되려면 x는 0이고요. y제곱이 0이 되려면 y는 0이겠죠.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1이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x-3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은 10이 있습니다. 중심좌표는 3, 마이너스 2. 반지름은 루트 10이구나. 되시겠어요? 연습해야 돼. 제발. 지금 뭘 공부한 것 같아? 지금까지 공부한 주제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알면?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원의 방정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완전 제곱식 꼴로 생기는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라 뜻이고, 완전 제곱식 꼴이 더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완전 제곱식 꼴로 생긴 원의 방정식에서는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에서 꼭 챙겨야 될 개념, 이 단어는 전체지.
이거는 전체 원의 방정식에서 챙겨야 될 가장 기본 개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핵심 개념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개념이야. 세상에 어떤 원의 방정식이든 간에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있어. 원의 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뭘까? 첫 번째. 그 색이 뭘까?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그렇지. 중심 좌표. 중심의 좌표 값이 원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요소구나. 그 다음에.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 값. 원이란 녀석은 한 정점, 그 중심 값과 얼만큼 떨어진 거리로 같은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이 두 가지 생각이 가장 기본이에요. 중심좌표와 반지름으로 모든 녀석을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중심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식에서 찾아낼 수 있고 반대로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되겠다. 됐나요? 스톱하세요. 멈추세요. 나는 분명히 다음 걸 넘어가겠지만 멈추시고 지금부터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을 꼭 설명하셔야 됩니다. 들으셨던 걸 꼭 설명하시고 설명 한번 해보고 문제 풀이 들어가십시다. 설명하세요. 네,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네. 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나와 있다가 지금 우리 금방 배웠던 건데 표준형 뭐 대단한 건 아니었어. 표준형이 있대. 표준형. 표준형이 있다. 표준형은 다 시작. 원의 정의가 뭐지? 시작. 한 정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 무슨 점? 동점이야, 이거. 그 점을 이루는 걸 도형을 원이라고 한다. 그때 한 정점을 중심이라 하고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의 길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요땅골 우리 말로 다른 말로 시작. 표준형 다르게 완전 제곱식 꼴로 세웠다. 여기 밑에 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 딱 보고 중심좌표가 A, B로 보이시고요. 반지름은 루트 씌워서 상수항에 붙여서 R이 된다. 자, 유도 과정이 있는데 유도는 이미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간단하게 뭐 개념 체크란 문제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귀찮지? 해도 해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이 녀석의 중심좌표를 구하래. 어이구 쉬워요. 0,0. 그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2니까 얘는 2루트 3이 되겠지. 중심좌표는 시작. 완전제곱식이 0이 되는 x값 1, 완전제곱식이 0이 되는 x값, y값 미랍니다. 마이너스 4. 반지름 길이는 얼마가 되겠죠? 반지름 길이는 4가 되겠죠. 자, 중심좌표 0,1, 반지름은 그렇지 3이 됩니다. 중심좌표 완전제곱식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3이죠. 완전제곱식 0이 되려면 y값은 0이고 반지름은 5다.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 중심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 중심좌표가 지금 원점이네. 원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출발하겠지. 그지? 반지름 길이가 2니까 4가 되겠네. 중심좌표가 2,3이야. 시작.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반지름 길이가 5니까 25가 되겠죠. 에이, 되겠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선생님들,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무엇일까요? 말해주셔야지.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뭐라고? 제일 먼저 중심좌표. 중심좌표가 더 중요해, 사실. 중심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를 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중심좌표를 가지고 완전제곱식 꼴로 다른 말로 표준형으로 세우시고요. 혹시 반지름의 길이를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모른다고 두시면 됩니다. 상수를 모른다고 두시면 돼요. 는 모른다고 두시면 돼요. 그죠? 자, 우리는 어쨌든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가장 먼저 중심좌표를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반지름의 길이를 찾으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됐죠? 해볼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중심이 원점이고 그랬어요. 어우 쉬워라. 3,4를 지난대. 자, 우리가 지금 별표를 빵 쳐야 될 부분은 어디야? 여기야. 중심좌표가 원점이야. 중심좌표가 원점이니까 우리는 식을 딱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돼? x 왜 이렇게 쓴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그리고 여기 뭐 r제곱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k라 쓰세요. 뭐 굳이 r제곱을 쓸 필요 없어. 그냥 k라고 둬. 모르니까. 됐지? 그냥 모른다고 두는 거예요. 그냥 k라고. 상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근데 3,4를 지난대요. 마이너스 3,4를 지난다고? 지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4를 지나면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겠지. 자,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요. 9가 되죠. 16 되죠. 그게 k랑 같아야죠. 더하니까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5가 됩니다. 반지름 길이가 5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죠? 네. 자, 2번 문제가 좀 유명한 문제야. 좀 유명한 문제. 대단한 건 아닌데 지름의 양끝 문제는 제법 유명한 문제거든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에 대해서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자. 자, 지름의 양끝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보느냐. 일단 원을 하나 만들어 볼까? 원이 이렇게 자, 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점이 있어. 점이 있는데 점이 하나가 A가 있네. 또 하나는 B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름의 양끝이야. 이렇게 쭉 기면 지름인 거야. 그지?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1,8이야. 여기는 B가 있는데 5,10이네. 이렇게 지름의 양끝이니까 가운데 푹 뭐가 있어? 중심이 있겠지. 그리고 그 중심은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이 녀석은 양 끝점의 중점이 되겠네요. 아하, 맞지? 아,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생각하거나 두 점의 중점이 뭐랑 같다고? 중심좌표랑 같은 거예요. 맞나요? 두 점의 중점이 중심좌표와 같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지만 시험장 가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풀어야 되는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녀석을 더하면 6이잖아. 반띵하니까 일단 3이 나오겠지? 8하고 10을 더하니까 18이니까 반띵하면 9가 나온 거야. 아, 중심좌표가 3,9란 걸 알고 있어. 아하하, 중심좌표가 3,9니까 우리는 뭔가 귀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니? 3,9니까 x-3 전체의 제곱 플러스 y-9 전체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지? 반지름 선생님, 반지름 알아야 되는 반지름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지금 3,9거든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A, B 사이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게 지름의 길이니까 반띵해서 반지름 구도 되고요. 중심좌표에서부터 A까지나 중심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으로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 3,9를 아니까 A랑 B 사이의 거리를 구할게. 점 A가 1,8이고 중심좌표 5라 합시다. 얘가 3,9예요. 그러면 3하고 1을 빼니까 2가 나오잖아. 제곱하니까 4고요. 9하고 8은 빼니까 1이니까 제곱하면 1이니까 루트 5가 나오네. 그죠? 아, 반지름이 루트 5야. 당연히 뭐가 와야 돼? 5가 오셔야죠. 제곱해서 와야 되니까. 됐죠? 이렇게 원의 방식을 구할 수 있다. 아이고 쉽다. 그지? 똑같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마이너스 2,3을 중심으로 하고 1,6을 원의 방정식. 아이고 쉽다. 중심을 알고자. 제일 중요한 거. 중심을 알고. 중심을 알아. 시작.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은 몰라. k 그냥 뭐 a라고 두세요. 그냥 상수니까. 근데 1,6을 지난다네요. 지나니까 대입을 하면 1 집어넣으면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되고요. 6 집어넣으면 또 마찬가지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됩니다. 그래서 k는 18이 되죠. 그래서 k는 18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시겠네요. 됐죠? 자, 2번 볼게. 중심이 같고 그랬네? 문제가 웃기다, 그죠? 중심이 같다는 말은 요거 그대로 써도 상관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풀면 2번은 x-3 전체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뭐 K라고 뭐 A라고 둘 건지 K 너무 재미없나? A. 그런데 점 0,3을 마이너스 3을 지났는데 0 집어넣으니까 9가 나고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잖아. 제곱하니까 16. 25네. 그래서 여기다가 25라고 써주시면 답이 되시겠죠. 됐죠? 자, 우리 많이 했던 거 지름의 양 끝점이야. 많이 하진 않았겠다. 그지? 지름의 양 끝점. 이거 중요하잖아. 지름의 양 끝점. 지름의 양 끝점이 나면 우리 뭐 생각하라고? 지름의 양 끝점의 가운데 중간에 뭐가 있지? 중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반띵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더하면 0이니까 반띵해도 0이네. 시작.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요거랑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 그지? 요 거리를 구하면 4 나오고요. 4네. 4에 루트 씌우면은 그냥 2가 나오겠네요. 그죠? 2. 그래서 2니까 여기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어요? 반지름이 2니까 미안합니다. 여기 상수는 4가 되겠죠. 되죠? 뭐야 이거? 1-1번 문제. 두 점 A,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또 나왔다. 어우 징글징글하지.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중심좌표를 구하여. 허허허 너무 귀엽지 않니? 중심좌표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야? 6이지. 그럼 반띵하니까 3.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잖아. 반띵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반지름 길이는 요건 이제 AB 한번 해볼까? AB가 지름이니까. 자, 여러분 AB가 지름입니다. 원의 양 끝점이 이게 AB 이게 지름이니까 AB의 길이를 구하면 4에서 2 빼면은 2가 되니까 제곱하면 4죠. 마이너스 3이랑 1을 빼면 마이너스 4니까 제곱하면 16이고요.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루트 20이 나고 이게 루트 20이지 그지? A에서 B까지가 루트 20이야. 근데 루트 20이 얼마인데? 2루트 5인가? 2루트 5야. 지름이 2루트 5니까 반지름 길이는 얼마겠어요? 루트 5겠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는 루트 5다. 근데 루트 5를 제곱하라 했으니까 5고요. A랑 B를 더하면은 2가 되니까 더하면 답은 7이 되시겠죠. 자, 지름의 양 끝점 요건 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좀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 새로운 문제로 나왔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짠. 자, 문제가 중심이 X축에 있다. 중심이 X축에 있다고? 중심이 알려주고 싶었나봐, 중심좌표를. 근데 뭔가 덜 알려줬어. 그죠? 뭔가 알려주다 만 느낌. 중심좌표가 X축 위에 있대. 중심좌표가 X축에 있으면 중심좌표는 A, 0이라고 하겠죠. 모릅니까? 모르잖아. 그리고 중심좌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해보자고 해서 중심좌표를 대충은 아니까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준형으로 대충은 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시작. x-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뭐 b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두 점을 지난대요. 두 점을 지나니까 어떻게? 그냥 여기다가 각각 한 번씩 대입해 주시면 되겠지. 자, 1 집어넣으면 1-a의 제곱 플러스 1제곱은 b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 3을 집어넣으면 3-a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b 이렇게 될 수도 있네요. 그렇잖아. 그지? 이거 구하시면 되지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오겠지 뭐. 근데 뭔가 좀 불편한 것 같아. 이렇게 풀면 누군가가. 그럼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다르게 한번 생각해볼게.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중심좌표 두고 연립해서 풀어 답은 나와요. 그런데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시면요. X축 위에 중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여기 중심좌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중심좌표를 지금 우리가 A, 0이나 둔 거야. 근데 1, 1이 어딘가 있겠지 뭐.
그리고 3,1이 어딘가 있어. 여기가 지금 1,1이고요. 여기가 3,1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원이잖아요. 이 녀석은 분명히 원이잖아. 원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자고. a-1 전체의 제곱 플러스 1은 맞죠? a-3 전체의 제곱 플러스 1에 각각의 루트 씌우면 같다라고 풀 수 있죠. 그래서 a 값을 먼저 구하고 그 a 값을 구해서 중심좌표를 찾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풀어도 돼. 사실 상관은 없어. 그럼 얘를 풀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겠죠. 정리하시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0이 될 겁니다. a제곱 지워지고요. 넘어가면 4a 되고 넘어가면 8이 되고요. 따라서 a는 2가 되겠죠. a가 2란 사실을 알았어. 중심좌표는 찾았네. a가 2야. 그럼 거리 구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얘는 루트 2가 나올 거야.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 그러니까 얘는 식이 어떻게 될까? 시작. x-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라고 쓰시면 되죠. 반지름 길이가 2니까. 그러니까 답은 둘 다 나오는데 어느 게 편한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연립해서 푸는 거 능력을 가지셔도 되고 먼저 길이가 같다 해서 풀어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이야. 자, 요거 뭐 유제 2번 문제는 내가 안 할게요. 너무 쉬워서 위에 거랑 똑같아서 2-1번을 한번 보시면요. 2-1번을 보시면 뭐라 그랬니? 여기서 문제가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여기. 우와, 중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안 알려줬잖아. 그럼 우리가 못 푸는 게 아니라 적당히 두시면 되죠. 중심좌표를 시작. 일단 a, 라고 둡시다. 근데 a를 대입하면 y가 a 플러스 2가 나오잖아. 그지? a 플러스 2 이렇게 둡시다. 중심이 a, a 플러스인데 두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자 이거 갖고 식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냥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시작. a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2에서 2를 빼면 그냥 a 제곱 되겠죠? 자, 두 번째 1,6이랑 거리를 구하면 a-1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2에서 6을 빼니까 a-4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플러스 a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됩니다. 그죠?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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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라지고요. 6a 플러스 9는 오른쪽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10a 플러스 17이 되죠. 넘어오니까 16a가 되고 넘어가면 얼마냐? 8인가? 8. 따라서 a가 2분의 1입니다. 더럽다. 그죠? 그래서 중심좌표가 2분의 1, 2분의 5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뭐야 이게. 그래서 2분의 1, 2분의 5를 이용해서 이제 두 점 사이의 이 점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구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재수없다. 하지만 뭐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네요. 아니면 그냥 원방 세워서 풀 수도 있죠. 다르게 풀면 어떻게 풀까 우리? 이거 다르게 풀어라 그러면. 다르게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중심좌표는 a, a 플러스 2라고 두시면 되죠. 당연한 거지 이거는. 그 다음 이걸 원의 방정식으로 세우면 x-a의 제곱 플러스 좀 힘들 수도 있어. y-a 2의 제곱 부호 바꾸시면 되니까 는 k라고 둡시다. 뭐 k라고 두면 좀 이상하다. 그지? 좀 어색하네. b라고 둡시다. 근데 마이너스 3,2를 집어넣으면 식이 나오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b 이렇게 첫 번째 식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b 제곱 b라고 나올 겁니다. 똑같아요. 이 문제는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풀면은요. 이거 둘이 같다고 놓고 풀면 되잖아. b 같으니까. 얘는 똑같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제곱은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a의 제곱이랑 같다. 풀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a가 2분의 1이 나오고 그 a가 2분의 1인 걸 식에 대입을 해서 b값을 구해서 풀면 끝이야. 되겠죠? 풀인 똑같습니다. 사실 내용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가 표준형에 대한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표준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표준형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좌표와 기억하니? 중심좌표와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근데 반지름의 길이를 상수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문제를 바라보자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